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어, 원래는 이제 오늘 저녁 경기 K리그 그리고 뭐 일본 FA컵, 뭐 호주 FA컵을 하려 했지만 방송에서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원래 그 조합을 먼저 보내고 방송을 시작할까도 했는데 어차피 해외 축구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거 가더라도 뭐 배당을 높게 가거나 다 폴더로 갈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든 아니면 방송 끝나고 해외 축구 조합 보낼 때 7시 마감이기 때문에 뭐 6시까지는 조금 빠듯할 것 같고 좀 늦으면 한 6시 1, 20분 가게 된다면 같이 보내는 방법으로 가더라도 소소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제는 이제 참 아쉬웠죠. 아, 예, 토실님 안녕하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어제 뭔가 이제 아예 한쪽으로 다 틀리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1순위도 여기 하나 틀리고 2순위도 저기 하나 틀리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상 5번은 조금 빡셀 거라 생각은 했는데 1, 2순위 중에 그래도 하나는 이제 좀 내심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저녁 경기는 이 방송이 끝나고 제 개인적으로만 분석을 해서 가게 된다면 뭐 고배당이나 다폴도 위주로 그냥 소소하게 낑겨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개인적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녁 경기는 막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연승 이후에 지금 연패 중이라 연패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하고요. 어제 이제 방송국에 쏘신 거 아니요, 그 해축은 아직 분석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녁 경기 제가 이거 방송이 끝나고 저녁 경기는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괜찮다 싶으면 이제 후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예, 또는 구독자 게시판에 구독자 게시판은 뭐 조합을 나가는 게 아니고 분석 결과만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소하게 가시면 되고 저녁 경기를 소소하게 말씀하는 거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외 축구는 뭐 괜찮아 보이면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 그것 때문에 6시에 키려고 했거든요. 방송을 좀 늦게 키려고 했는데 너무 저녁 경기에 정신이 팔리는 것 같아서 그냥 저녁 경기에 아예 싹 빼버렸습니다. 그냥 방송에서. 원래라면 언급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시간도 이제 7시 마감이라서 좀 타이트하고 해서 좀 뺐기 때문에 그거는 방송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괜찮으면 음, 뭐 늦어도 6시 반, 뭐 빠르면 한 6시 한 1, 20분에 먼저 보내드리든가 그 이후에 해축을 보내드리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늦은 만큼 좀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알아을 하고 이제 오클랜드 이제 인터컵. 자, 사실 이런 경기도 굳이 뭐 이 뭐 경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굳이 애써 막 가야 된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그런 팀들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홈일 겁니다. 그래서 배당 자체가 너무 낮긴 해요. 그래서 저 호주 팀이 이길 확률이 좀 적긴 하죠. 그래서 굳이 뭐 가고 싶으신 분들은 홈팀 승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마인 물론 마인 2마인까지 떨어지는데 그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아무도 모르거든요, 진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승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자 추천, 질차,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뉴캐슬하고 브로미치. 자, 잉글랜드 리그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홈이고 지난 이제 리버풀하고의 경기에서도 비겼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컵 대회라는 점. 그리고 브로미치가 생각보다 지금 흐름이 좋아요. 지난 번리 3대1, 노리치 2대1, 그리고 프리시즌도 다 이겼습니다. 지금 프리시즌 포함 전승이거든요. 전승. 근데 상대가 뉴캐슬이기 때문에 좀 빡세지 않을까. 다만 뉴캐슬도 어쨌든 실점을 안 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배당 대비 뉴캐슬 승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배당 대비 고배당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오버. 물음표는 뭐 배당 대비 노리는 거기 때문에 확률보다는, 아니면 뉴캐슬이 좋으신 분들은 뭐 승에 마인 가면 되지만 브로미치가 흐름이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너무 좋긴 해요. 그래서 득점을 왠지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토트넘까지만 공개를 합니다. 좀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 토트넘하고 찰튼인데 뭐 이 경기도 토트넘이 좋아 보이죠. 근데 지난 1차전 그 리그 1차 첫 경기 그 브랜드포드하고의 경기에서 0대3으로 질 줄은 몰랐다. 왜냐면 프리시즌에 퇴장 당하고도 첼시도 잡고 뭐 어쨌든 지지 않는 그림을 보여줬어 가지고 그래도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찰튼이 이기기는 좀 빡세 보입니다. 왜냐면 물론 찰튼도 흐름이 좋아요. 웨스트햄도 잡고 더비카운에 컵대회까지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트넘 원정이기 때문에 힘든데, 오늘 아시다시피 배당들이 다 낮습니다. 아까 뭐 뉴캐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배당들을 묶어가도 되지만 이 컵대회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경기 또한 배당 대비 오버. 이것도 사실 뭐 뉴캐슬 승무로 봐야죠. 이것도 토트넘 승무. 질 것 같진 않는데 만약에 진다면은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물론 뭐 꼭 다득점으로 지는 건 아닙니다. 뭐 0대1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왜냐면 브로미치 2프렌이나 찰튼 2프렌도 배당이 꽤 높거든요. 그럼에도 원정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너무 오래돼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챔스로 넘어가서, 자, 아테네하고 소피아. 자, 소피아 원정에서 비겼죠.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입장에서는 홈입니다. 홈. 그리스 팀. 지난 원정에서도 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유리하긴 한데 이제 소피아가 생각보다 이 불가리아 팀인데 뭐 리그도 그렇고 챔스도 어찌저찌 잘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뭐 카이라트, 그리고 또 어디 있더라? 다른 팀들은 좀 다 생소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로 올라올 정도면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 같진 않다. 이것도 배당 대비 아테나의 승은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지금 배트맨에는 레알 마드리드, 프레스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제 1대1 문의를 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오늘은 꼭 물어봐야겠다. 이게 왜 순번으로 돼 있지 않는지. 아테네가 6674번이거든요. 그 승무패가. 그 다음에 이제 핸디캡이 6675번. 레알하고 이 프레스턴은 6700번인데 얘네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챔스를 뭐 뒤로 미룰 거면은 뭐 리그 우선순위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순서대로 해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배당 대비 저는 별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라리 소피아 2프렘 봅니다. 요 원정의 2프렘 보시면 되고, 어느 번은 조금 애매해서 패스할게요.
그냥 원정 2프렌이 가장 좋고, 무승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프렌이 배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뭐 무승부나 프렌을 노려볼 만은 합니다. 어쨌든 1차전이 0대 0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킹하고 디나모. 자, 여기 또한 이제 디나모가 지난번 홈에서 비겼단 말이죠. 디나모도 요새 뭐 프리시즌부터 진 적이 없긴 한데, 템스에서도 은근히 무가 좀 있었고, 비킹은 이제 노르웨이 팀. 얘네도 이제 홈에서는 엄청 잘하거든요. 무승부조차 없이 이제 거의 리그에서 보면 다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원정에서 비길 정도면 홈에서는 디나모를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디나모도 어쨌든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배당이 적긴 하지만 오버. 뭐 디나모 2프렌이나 프렌은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비킹이 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디나모가 2골을 먼저 넣었지만, 그리고 슈팅도 거의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긴 했어요. 디나모가 훨씬 더 홈이어서 점유율도 그렇고 다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원정이지만 뭐 이 프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프렌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원정이기 때문에. 굳이 간다면은 이제 배당 대비는 뭐 이 프렌보다는 오버가 낫고, 확률로 갈 거면 이 프렌으로 가야 되고, 고배당은 애매합니다 지금. 뭐 오버 보는 입장에서는 다득점 무승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 오버를 본다는 게 결국 이제 승패로 갈릴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뭐 고배당 무승부 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냥 오버랑 2프레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도 있더라고요. 전반. 여기도 보면 전반 표시가 있는데, 자, 아까 뭐 아테네하고 소피아 전반을 건너가긴 했지만 그런 거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소피아 전반 승 아까 6.7배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뭐 무승부 쪽이나, 그리고 비킹도 보면은 지금 무승부가 이제 거의 정배에 가깝잖아요. 승이냐 패냐. 이것도 뭐 무에 가깝기 때문에 무 또는 뭐 디나모의 이제 저 원정 3.1배. 근데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에 좀 가깝고, 저 소피아가 6.7배기 때문에 배당 대비 노려볼 만한 거지. 그냥 배당만 보고 간다면 가볼 만하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NK 첼레하고 슬로반부. 오늘도 쉽지 않네요. 배당이 좋아서 이제 잘 골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좀 빡셉니다. 자, 이 슬로바키아 팀 지난 홈에서 이제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슬로반부도 이제 챔스에서 올라올 때 진 적은 없긴 해요. 홈이든 원정이든. 다만 지난 1차전을 비겼다는 점, 그리고 슬로베니아 원정을 가야 된다는 점. 엔케 첼레도 보면은 한 번 지긴 했어요. 챔스에서 올라올 때. 근데 결국 홈에서 2대0으로 잡았고, 근데 슬로반부도 어쨌든 이제 최근에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이 비슷하죠. 무승부에 가까울 거라 보여집니다. 처음으로 이제 무승부를 먼저 보는 입장인데, 근데 확률적으로 가면 프렌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확률적으로 더 좋은 건 2프렌이고, 그래서 이것도 제일 우선시 되는 건 2프렌, 그리고 프렌의 이제 무승부. 전반 승무패는 뭐 배당 보면 다 노릴만 한데, 그래도 무승부를 처음 봤던 만큼 전반도 무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리옹하고 페네르바체. 자, 리옹 같은 경우 지금 뭐 이 지난 툴루즈전도 잡았고,
페네르바체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나름 선방을 했다. 왜냐면 선제골 넣고 비긴 거거든요. 그리고 리옹이 뭐 스파르타 프라하 원정을 역전패당해서 졌지만 결국 호마서 3대 0으로 잡았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슈팅이 밀리지 않았고 거의 동일 선상, 슈팅 뭐 유슈팅 점유율. 그러기 때문에 페네르바체는 좀 아쉬운 게 원정이 홈에 비해 좀 약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챔스에서 뭐 지지는 않았지만 그루니크 원정 비긴다든가. 근데 실점이 적은 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리옹도 어쨌든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배를 받긴 했지만 비길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리옹하고 페네르바체 전반은 리옹 승부 사이드로 보고, 뭐 페네르바체 원정 배당이 4.1배라서 노릴만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리옹이 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리옹 쪽으로 좀 보되, 90분 기준 승패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근데 페네르바체는 지금 아센시오도 부상이고 뭐 명단 제외나 몸 상태 좋지 않거나 뭐 이런, 뭐 물론 이제 루카쿠가 여기 있었구나. 루카쿠에 이제 무리키도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공격진이 강합니다. 그린우드도 있고. 그래서 리옹이 홈이라서 좀 가면 좋긴 한데 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페네르바체가 생각보다 지금 실점이 좀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빨리 골을 못 넣으면은 비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구르니크 원정에서 PK를 먼저 넣었는데 결국 골을 먹혔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점유율이나 슈팅이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슈팅은 구르니크가 더 많았고, 리옹 승부를 보지만 어렵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 나올 수도 있다. 공격진이 생각보다 페네르바체도 좋아요. 그래서 연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리옹 홈이라 좀 높게 봐야 되긴 하지만 뭔가 임팩트로만 보면은 페네르바체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레알하고 소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라리가 한 경기. 자, 지난번 이제 우리가 오버를 봤었는데 오버 뭐 적중은 했지만 다른 곳에서 틀렸는데 일단 소시 상대로 승률도 좋고 홈에서. 근데 이제 초반이라서 조금 그 위험한 게 배당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낮고 또 소시가 1패를 하는 바람에 더 배당이 낮은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지금 주요 선수들은 다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소시나 이제 레알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뛰었던 선수들, 뭐 기존의 부상자들 뭐 엔드리, 코드리고 뭐 추아메니, 뭐 맨디하고 또 밀리탕, 얘네는 제외하고요. 보면은 레알이 에스파뇰 상대로 한 골 차로 이겼단 말이죠. 프리시즌에도 보면은 실점을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살짝 불안했습니다. 뭐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경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프리시즌의 성적도 레알보다 안 좋고 1차 그 첫 경기도 베티스한테 지고 하다 보니 당연히 레알을 갈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그때 베티스한테도 슈팅이 2배 차이였거든요. 소시가 점유율은 비슷했지만. 그래서 요건 냉정하게 그래도 흐름대로 가야 된다. 뭐 소시가 갑자기 뭐 역배가 터지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반 승부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승 레알 일반승 보고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소시가 선제골 넣는다면은 잘해야 그냥 일반승 정도고 진짜 뭐 운이 없으면 뭐 비기거나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오버는 2.5면 오버를 가려 했는데 3.5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배당 대비는 오버를 가야 되지만 지금 흐름상 소시가 지난 득점도 없었고 레알도 생각보다 골을 많이 못 넣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언더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홈이라 쉽지 않아요. 갑자기 뭐 대량 득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승부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마인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다. 배당을 노릴 거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뭐 대략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뭐 물론 저녁 경기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거를 같이 이제 괜찮으면은 이제 집어넣을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챔스도 그렇고 리그컵도 그렇고 뭐 라리가도 그렇고 갈만한 것들이 배당이 워낙 낮거나, 아니면 확률을 떠나서 배당 대비 노려야 되는, 아까 뭐 뉴캐슬이나 토트넘 오버 이런 식으로 노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냥 고민할 것 없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잘 맞고 적중률이 좋은데, 뭔가 고민을 하고 답이 빨리 안 나오면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레스턴하고 이제 에버튼. 자, 마지막 경기인데 추천이랑 질차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뭐 친선전만 둘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프레스턴이 아마 홈에서 이긴 적이 없을 겁니다. 에버튼 상대로 그 친선 경기들 보면. 자, 근데 이거는 리그컵입니다. 리그컵. 에버튼 입장에서는 뭐 큰 부상들이 없긴 한데, 지난 크리스탈전도 2대0으로 잡고, 뭐 프리시즌에서도 나름 뭐 한 반반 정도 했고, 뭐 뉴캐슬도 잡고 릴라고 비기기도 했고 해서 출발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게이가 이제 어디냐, 어디 중동 쪽인가 글로 가지 않았나요? 그리고 브레넌 존스를 완전히 이제 크리스탈에서 완전히 이제 소유를 했고, 자, 프레스턴은 지금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리그컵도 겨우 승부차이 끝에 이겼고, 프리시즌 한 경기 빼고 다 지고, 첫 경기 볼튼 원정, 울버햄튼하고의 홈 경기 다 멀티골 이상 실점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에버튼 가야죠. 원정이라도. 원래라면은 컵대회고 좀 배당이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 대비 배당은 별로기 때문에 패스를 해야 된다 하지만, 요거는 에버튼 승 보고 만에 하나 에버튼이 지는 그림, 혹여나 프레스턴이 뭐 선제골을 넣어서 뭐 변수를 만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에버튼 승보다 배당이 좀 더 높은 오버를 노려볼 만도 하다. 이것도 반반이거든요. 반반. 에버튼 승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 조합은 원래대로라면 한 8시 전까지 보내거든요. 예전엔 10시 마감일 땐 뭐 9시, 뭐 11시 마감이라고 해서 뭐 10시에 보내거나 그러진 않는데, 마지노선이 9시였는데 계속 이제 조금씩 빨라져서 뭐 8시, 뭐 7시 이렇게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첫 경기 기준 뭐 1시간 전이니까 7시 반이면 뭐 6시 반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저녁 경기가 있습니다. K리그, 뭐 FA컵. 분석은 따로 안 해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종하고 빠르게 한번 보고 괜찮으면, 오늘 이제 해외 축구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K리그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뭐 완전 메인급은 아니더라도 한번 가볼 예정이고, 분석은 했는데 안 가긴 뭐하고, 또 그렇다고 뭐 좋아 보이진 않고 하면은 탑홀더로 뭐 고배당 위주로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소소하게. 오늘의 결론은 뭐 저녁 경기를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해축도 막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내일 유로파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일 유로파 경기가 더 좋은 경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애매하다 싶으면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합 보낼 때 코멘트를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빨리 저녁 경기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근데 코멘트가 막 그렇게 있진 않아요. 제가 보통 남기는 코멘트는 그겁니다. 이제 뭐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마다 코멘트를 남기는 게 아니고 그냥 조합을 짜고 분석 결과를 보내는데, 보통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 해서 그겁니다. 오늘은 뭐 무승부가 많이 보여서 무를 여러 개 나눠 간다. 그만큼 무승부를 좀
고배당을 좀 집중적으로 노려본다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남기던가, 뭔가 다폴 고배당을 가고 싶은데 뭐 애매해서 좀 뺐다, 그런 걸 참고하라고 남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남겨드려요. 이제 뭐 오늘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가시라, 이런 건 남겨드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다 좋은 경기들만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이제 저녁 경기 한번 분석하고 괜찮으면 그 저녁 경기를 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왜 가는지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그 경기 내용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네, 이러이러해서 다폴 고배당을 간다. 그러니까 뭐 요렇게 가시면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이 시간쯤에 오도록 할게요. 4시, 5시 그 정도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